그날 나는 숨이 막혀서 도망치듯 템플스테이로 떠났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4년. 웃는 법도 잊고 살았거든요. 계절은 가을. 산사엔 은행잎이 소리 없이 떨어졌고 나는 도착하자마자 휴대폰부터 꺼버렸어요.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만 남은 시간. 그런데 그가 처음 말을 걸어온 건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어제도 못 주무셨죠? 낯선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내 옆에 조심히 앉더니 무건 수행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편했을까요? 차를 마시던 시간에도 산책을 하던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나처럼 무언가 지쳐 보였어요. 사모님도 누굴 떠나보내셨나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먼저 흘렀거든요. 그날 우리는 말없이 오래 걸었어요. 햇살이 들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했던 게 그와 걷는 길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말했어요. 여긴 사람의 아픔을 가만히 들어줘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조금 느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오래 남을 인연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은 떠나는 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땐 몰랐어요. 돌아온 일상에서 그 사람을 또 마주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인연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도심으로 돌아온 후 텅 빈 집이 더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책을 펼칠 때 그가 옆에 있던 그 고요함이 그리웠어요. 그 사람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이 먼저 알아본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 짧은 문장에 나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을 서성였는지 몰라요. 첫 만남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겨울로 바뀌고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말없이 걷는 시간들, 그건 데이트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위로 같았어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이상하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죠.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그에게 기대게 됐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은 적이 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이 사람과 같이 걷는 인생도 괜찮겠구나. 우리는 서로의 삶을 깊이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고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 번 마주치면 그저 하루가 짧았어요. 나는 다시 누군가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가 드니까 더 조용하고 깊고 따뜻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인연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순간 내 심장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법이죠. 그 다음 주 아들이 결혼할 상대의 장인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궁금하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앉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은 요즘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앞이라 조심스러웠는지 말을 아꼈지만 그 눈빛엔 설렘이 가득했죠. 곧 인사시킬게요. 장인어른도 같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잠깐 멎는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이라니 아들의 여자친구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겠어. 하지만 불안은 예감이란 이름으로 계속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한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입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날 보는 순간 눈빛이 굳었어요. 그의 옆엔 젊은 여성이 있었고 아들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어요. 엄마, 여기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과 나는 마주 앉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아들은 행복해 보였고 여자친구는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어요. 여기 제 장인어른이세요. 은퇴하셨지만 한때 작은 출판사 대표셨대요. 출판사? 그 사람은 템플스테이에서 직업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죠. 우리는 밥을 먹는 내내 의미 없는 대화만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는 행복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과거가 부딪히는 잔인한 무대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이 그 어떤 인사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을 걷다.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운명이라 믿었던 인연이 이제는 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 출판사 대표였더군요. 그리고 그의 딸, 아들의 여자친구 이름이 같은 신문 기사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그에게도 마음에 돌을 얹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망치듯 연락을 끊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나는 밥도 먹지 못했어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식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그의 딸, 내 아들과 결혼할 그 사람의 딸. 나는 자꾸만 그날 템플스테이에서 그와 함께 걷던 숲길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도 아들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죠. 서로의 과거를 침묵으로 감췄던 게 이런 결과를 부른 걸까요? 나는 괜히 아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니? 하지만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엄마에게 소개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나와 한때 조용한 인연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을 뿐이고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과 미련, 그리고 억울함까지. 우린 잘못한 게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함께 걸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 모든 순간이 따뜻하고 조용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금기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 역시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잘 지내시죠? 그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는 침묵했어요. 어쩌면 그 역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신 걸까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 잠시 피어난 작은 봄이었어요. 비록 그 봄은 끝났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 봄을 당신도 따뜻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 속에 넣어 두었어요. 그렇게 우리 인연의 계절은 끝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인연이었는데 어쩌면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그와 걷던 숲길, 식당 앞에서 마주친 눈빛,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의 딸. 나는 그의 눈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그날 식사 자리에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사랑이라 하기엔 짧았지만 설렘이라 하기엔 너무 진했고 잊었다 하기엔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계속 그 사람에게 향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결혼식 날 나는 어떤 얼굴로 그 사람을 봐야 하지? 아니, 애초에 나는 그 자리에 가야 하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어요. 결혼식 날 나는 그저 축하만 해주면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도 이 감정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자꾸 저릿저릿했어요. 그럴 때면 밤마다 다시 템플스테이의 마당을 떠올렸습니다. 바람결 따라 흔들리던 등불 하나, 그 아래서 조용히 웃던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함께 마신 차 한 잔, 그 짧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이토록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가 남긴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썼던 편지를 꺼냈죠. 둘 다 오래된 종이처럼 가벼운 먼지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서 보내야 할까요? 나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은 너무도 따뜻했어요. 하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하얀 드레스 위로 꽃잎이 날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버진로드 끝에 섰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며 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를 봤습니다. 친부 아버지, 그 사람, 그는 내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로 인사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린 조용히 각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죠.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딘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도심의 작은 공원, 그 벤치에 앉아 결혼식장을 멀리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그 사람과 함께 갔던 템플스테이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고요함, 그날의 바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없는 배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닿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더라고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찢어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인사도, 그 어떤 신호도 없이 그 침묵은 어쩌면 우리 둘만의 작은 예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살면서 한 번쯤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고. 그날, 딸의 결혼식 날, 나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날이었다고. 그렇게만 기억할 겁니다.